3차 추경. 사실 저 태어나서 한 해에 추경 3번째 한다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처음 본 상황인데요. 아, 예, 예. 우리 한국 역사상 3번, 1년에 3번의 예. 추가 경정 예산 외에 또 추가로 예산을 짠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 언젠가요? 1969년에. 50년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51년 만에 예, 예. 또 한 번의 3차 추경이 나온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였었죠.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3차 추경을 거의 이제 확실시했거든요. 예. 관련 내용 한번 직접 보시죠.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2차 추경도 아직 국회에서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3차 추경은 왜 필요한 거죠? 일단 1차, 2차, 3차 모두 큰 틀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규모를 먼저 정리를 해보고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하나씩 보면 네. 1차가 11조 7천억이었었고요. 저건 코로나19 조기 극복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 금융, 총 토탈되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차가 바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렇죠. 큰 틀에서 예산은 구조지만 이제 지자체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은 7조 6천억 원이 필요하고요. 예, 예. 저건 아직 이제 국회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이 10조 원대입니다. 예. 10조 원대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고용 추경이다. 저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데요. 예, 예. 그동안에 보면 이제 많은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또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분들, 임시 휴직된 분들, 고용 유지 지원금. 그런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가령 프리랜서라든가요. 아, 예, 예. 특수 고용 노동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네. 또 영세 사업장이어서 고용보험도 아예 가입 못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한 93만 명 정도 있는데 네. 저 3차 추경은 저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약 93만 명이고요. 50만 원씩 3개월 지급을 하는 최장 이렇게 아마 쓰이게 될 그럴 상황이 되고 있어서 예. 이 3차 추경의 약 10조 원 정도는 거의 고용,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에 위한 고용 추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의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건 참 좋은데 사실 2차 추경도 지금 국회에서는 재정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3차 추경은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꼬였습니다. 네. 당초의 정부 방침, 특히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적자국채로 됐죠. 예. 그다음에 2차는 소득 하위 70%로 하면서 예. 세출, 그러니까 지출을 막 네네. 아끼고 아껴 써서 하지 적자국채 발행을 안 한다라는 게 현재 정부와 기획재정부 방침이거든요. 네. 그리고 3차는 어제 얘기했지만 10조 원 중에 한 9조 원 정도까지 일부든 적자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국회의 논의는 2차를 전 국민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득불 세출 조정으로 안 되니까 2차 때도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3차에도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면서 예. 스텝이 좀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논란들이 다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 대목은 일단 정부의 고심도 클 것이고 아마 이제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21대 국회도 굉장히 많은 또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3차 추경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